건국절을 기념하는 태극기 범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개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께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는 성명을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미합 중국의 대한민국 건국 70년 경축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의 날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양국 간의 밀접한 인적 연대, 강력한 경제관계, 그리고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양국을 함께 결속시켜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조율을 해나감에 있어 이러한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미합 중국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 많은 미국인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디 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도태호입니다. 예,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시내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태극기 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작은 대한민국이죠. 건국 70주년 참으로 경축일을 맞이하여 방금 전과 같이 미국 국무부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기반하여 역사적인 번영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70주년을 같이 경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걸쳐 우리 모두의 가치 동맹이 튼튼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휴전선 이북에는 어떤 체제가 우리와 대치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종교 탄압국가,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자유를 박탈한 체제가 우리와 마주하여 북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고도 건국 자유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외면하고 하필 북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근처에 반복을 하겠다는 문재인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굴종적, 감상적 남북회담 반대한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한반도 전체에 자유 대한민국이 실현되어야 함을 헌법적 과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 부정부패, 공산주의를 3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자유가 흘러넘쳐 북한 동포가 해방될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통진당을 해산하고 핵으로 공갈을 일삼는 북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유통일 열어젖힌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역사상 세계의 나라들이 개척할 프론티어를 이루면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87년에 이르러 산업화 민주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여기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방향성을 상실하고 30년을 지내오다 지난 2년간의 혼란을 맞이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다음 프론티어는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재헌 헌법부터 규정된 자유통일임이 명확합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가 70년쯤에 이르면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국 초심 감격을 가진 세대의 전승이 3대에 이르면서 직접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다시 쇄신되어서 영구히 나아갈 수 있는 중후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암군이 등장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70년 후 링컨과 공화당을 창당하며 세계 1등 국가의 길을 걸었고 많은 군주 국가들이 3대째 이르러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건국 70주년 오늘의 감격일에 광복절 2절의 가사와 같이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을 낳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건국정신 이어받아 자유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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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칠순 잔치날이죠. 칠순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그러나 지금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와 태극기와 환호로 격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랑합니다. 4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1948년 5월 10일 자유평등한 선거, 자유선거 너무 훌륭합니다. 이 50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일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상하죠? 청와대가 수상합니다, 여러분. 북한 핵무기 안 되죠?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라! 32,000여 명, 지금 방금 이해란 박사도 왔습니다마는 32,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납치당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탈북자는 여러분들의 태극기로 반드시 지켜냅시다. 북한 인권은 우리들의 태극기로 지켜냅시다. 김정은은 전 세계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자입니다.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김일성 주의자는 모두 물러가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경제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사랑합니다! 경제 망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라! 지금 광화문 광장에 현대해상화재 옆에 그 앞에 바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따 여러분들 들으셔서 서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알바생과 서민경제 다 죽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시청이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됐으면은 이 서울시청 광장과 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대통령 동상이 있고 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도 많이 있고 이곳에 서울광장과 우리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을 반드시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극기 애국심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우리 세종로 또 이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에 반드시 동상을 세웁시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어떤 독지가가 5억씩 두 번 해서 10억을 내어서 동상을 작년에 다 완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이걸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울 데가 없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이승만 대통령 동상 다 만들어서 창고에 모셔져 있는 이 동상을 우리 태극기의 힘으로 반드시 이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에 세웁시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통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쳐봅시다. 제가 먼저 외칠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만세. 자유통일 만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대한문 앞에 한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렸는데 그동안 자주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대한민국이 태어난 생일날입니다.
그것도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건국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제법 오셨는데 국회의원 몇 명 왔겠습니까? 10명도 안 왔어요. 6명 와서 그나마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죠? 올 리가 없죠. 대한민국의 생일잔치, 그것도 칠순잔치를 하는 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양반은 지금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하필이면 북한 정권의 기념일은 9월 9일이랍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에 만약 초청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갈 사람입니까? 안 갈 사람입니까? 아마 좋다고 거기를 쪼르르 달려갈 판인데 이거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날씨가 38도라는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제대로 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아시죠? 강원도, 춘천. 저도 가서 택시를 타면 그전에는 택시기사가 의원님 왜 너무 고집만 세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 와서는 잘해줘요. 잘해줘요. 택시비 내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 옛날에 우리 사무실에 촛불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여러분 먹고 살만 합니까? 일자리가 늡니까? 제대로 하는 건 없으면서 동성애 조장해,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려고 그래, 북탄 석탄까지 밀수해, 이북에다가 퍼주려고 온갖 잔머리만 굴려. 이러니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후회 막심이다 이렇게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풀에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야당이 사실 문제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좀 미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야 김진태 의원 거기서 이제 그만 나와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자 그런데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짐 싸서 나오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아할 사람들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당은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간단한 당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 북풍한산의 당을 지켰는데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당을 지킨 사람들을 나가라 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거기서 비굴하게 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리부터 포기하고 짐 싸서 나올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서 확실하게 당을 지킨 사람들이 확실하게 당권 투쟁을 벌일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지금 태극기 집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칠순잔칫날도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렇지만 대한문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쪽에 딴 데 하는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더위에 우리가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 저 사람들은 가짜 같아, 저 사람들은 배신자야,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머지않아 조만간 때가 되면 이 태극기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확실한 힘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무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저는 그동안 하도 욕도 많이 먹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예. 그러려니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우리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저에 대해서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끄집어 내렸대요. 저도 그 카톡을 보고 저도 들었어요. 제가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한많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지역구 강원도 춘천 제 사무실에 가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 액자에 고이고이 모셔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잘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매주 태극기 들고 나오는데 야, 너 거기 배신자 당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그러고 있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이 김진태 의원, 너는 맨날 태극기 거기나 의존해가지고 하면서 무슨 큰 정치를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제 밥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눈물이 납니다. 이 대한문, 그 겨울 한철을 보냈던 이 대한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저 정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야당 제대로 한번 힘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내년 3.1절 집회는 이 애국의 본산 대한문 앞에서 제대로 한번 여기서 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결국 남의 눈에 피눈물 하게 한 정권 고이 곱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끼리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보듬으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생일이죠. 그것도 70주년 생일입니다. 네, 그런데 자다가 이게 무슨 도깨비 기와장 번진다 그러더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이 건국절 생일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렸나요?
치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919년에 건국됐다 그랬는데 1919년에 건국됐으면 독립운동은 왜 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이 왜 일제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라가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치제도,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48년 이전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 건국절을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살 자리도, 살 자격도, 밥 먹을 자격도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것들이 저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저 청와대를 불법으로 점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 쓰레기 내국 역적들에게 굴복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어도 어디에 가서 권리 한번 주장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노예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호박을 쓰고 돼지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문재인이 하는 꼴을 보면 그야말로 호박을 쓰고 돼지굴에 들어가는 꼴입니다. 9월 9일은 김정은이가 올해 초에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구구절에 평양에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평양에서는 이미 평양 주민들에게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올 거니까 환영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서는 지금 10만 집단 체조 아리랑을 준비하고 있고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70년 동안의 체제전쟁에서 그 개같은 자식들이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 자리에 가서 춤을 추겠는지 뭐를 하겠는지 알 수 없는데 이 개같은 자식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은 이번에 분명히 열병식을 통해서 ICBM 핵무기 이런 것들을 내다가 보이면서 문재인에게 호통을 칠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맞아 죽을 것이냐 이 최후 통첩을 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렇게 송환박사 아버지도 못하고 그 역적들, 매국노들, 인간 악당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나라 국민의 운명을 통째로 갖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은 뭘로 보길래 한 번도 해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납세 거부 운동을 해서 그 사이에 돈주머니를 말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번영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번영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들 중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반공정신, 자주독립 정신을 본받아서 대한민국을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법 체제들을 선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 공동체로 가는 길이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무궁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건국 만세!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 집회에 나오시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문학적으로 정리해준 책입니다. 거짓의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애국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날카로운 글로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란 책의 저자 소설가 김규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소설 쓰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소설만 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기 탄핵 사태를 맞아 거짓에 분노하고 무엇이 진실인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준 자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선배 세대, 아버지 세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가 누린 자유와 풍요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저들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일, 건국일에 변변한 행사 하나 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싫어하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저들이 싫어하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번듯하게 짓지 못했고, 생가가 불타고 동상이 땅바닥에 처박혀도 군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싫어하니까 애국가도 부르지 못하고 태극기도 흔들지 못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저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 같이 화합해야 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놓아버리고 잊은 것들, 그래서 결국 빼앗긴 것들이 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법도, 교육도, 역사도, 국민들 마음마저 온통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던 대통령을 빼앗겼고, 그분을 놓아 밤낮 없이 일하던 많은 인재들도 빼앗겼습니다. 조국을 지키던 젊은 장병들의 목숨도 빼앗겼고, 이제는 우리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대체 무엇을 더 잊고, 무엇을 더 버리고, 무엇을 더 빼앗겨야 하는 겁니까? 다 양보하고, 다 잊고, 다 버리고, 무엇을 딛고, 무엇을 중심 잡아 일어설 것입니까?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있습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기여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치하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시작이다. 외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죽음과 폐허의 땅에서 일으킨 우리 선배,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세계 한가운데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외칩시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바로 가는 그 날까지 깨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라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연단에 올라올수록 나라는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람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70주년 8.15 광복절 건국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그 궤변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933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하면 국가 성립 요건을 4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정부.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었던 상해 및 중경 임시정부는 모든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임시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임시헌법, 임시헌장, 임시약헌. 그래서 여기서 임시헌법이라는 말 자체가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라는 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또 건국방안, 건국의 방책, 건국강령 이런 것들을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쓰면서
건국에 대비했던 것이 상해 및 중경 임시정부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만약에 1919년이 건국이었다면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영토 수복운동이라고 불러야 되지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해외 독립운동 망명객들은 오늘날 말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제중국 영주권, 제미 영주권, 제소련 영주권, 또 일본 영주권, 미국 시민권 등을 가져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전혀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대 정부 수립은 건국과 동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료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중장의 미 군정이 대한민국에게 주권을 이양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밤 12시 자정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제정된 것은 제헌의회 구성한 이후 1948년 7월에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나라도 없었고 나라 이름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서 임시정부들은 연합국에게 여러 가지로 임시정부 승인 요청을 했었지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은 모두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날 제3차 파리의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어제입니까? 미 국무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전달을 했죠. 이렇게 모든 정황으로 보면은 올해가 건국 70주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왜 1919년 건국설을 자꾸만 집요하게 주장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의 건국 업적을 뭉개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 건국과 산업화의 공로자인 반공우익 기독교 세력을 향후에 적폐 대상으로 설정을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0년 4월에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태극기 집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뒤에는 좌익 독재 시대가 등장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자유는 앞으로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8월달 9월달 문재인이 다시 평양을 가겠다고 난리통인데, 그 전에 김구가 방북을 하면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그 남북협상파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고려연방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 것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무더운 날씨에 통해서 왔습니다. 전역에서 그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keep, protect, study, understand입니다.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많이 공부하고 이 건국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독재자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1년 만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는 앞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가야겠다 하는 죄입니다.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건국사 개몽운동, 올바른 역사 알리기 운동을 하고 건국사, 건국정신, 건국이념을 널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전에도 건국창가를 불렀죠. 건국음악, 건국영화, 건국도서, 건국오페라, 건국예술음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건국 세력을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이 세력들을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한내에 있는 김일성주의자 주사파와 끝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4월, 5월, 6월 달에 한반도 평화라는 마약 히로뽕을 3차례 주사약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통일민족주의, 가짜 민족주의의 허구를 폭로하고 이 사기성을 폭로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의 장애물이 된 김일성 주사파와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공산 독재 체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미션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전역의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벌일 것을 우리 다시 결심합시다. 끝으로 우리는 건국이념을 실천할 정치 사회 세력을 양성을 해서 30년 전에 87체제에서 사이비 민주화 세력, 사이비 민주주의 세력을 척결하는데 모든 태극기 세력이 힘을 결집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